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I love you.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 풀잎에요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개 따라 올라갔던 오색빛 하늘 아래 구름 속에 나비처럼 나르던 지난 날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BK 음악 이야기의 김명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향기로운 봄날과 아주 어울리시는 분, 시인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본인 소개. 저는 현재 아케디에서 살고 있는 박영보인데 현재 집필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언제부터 시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글쎄요, 저는 시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어렸을 부터 글 쓰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 쓰고 또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를 쓰게 되고 시조 또는 그 수필을 쓰게 됐습니다. 예.
첫 번째 노래 얼굴을 신청하셔서 제가 불렀습니다만, 좀 충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가 이제 평소 다른 데서 전파를 통해서 듣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 좋아하고 실은 이거는 저희 집사람이 참 좋아하는 노래고 하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뭐 사모님하고의 그 두 분 사이에서 그 뭐 영감이 떠올라서 무슨 시를 쓰셨다든가 또 수필을 쓰신 뭐 그런 기억도 있으신지요? 네, 그런 게 있고 지금 제가 첫 번째 수필집 낸 것이 제목이 촌딱과 같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내용 중에는 그 집사람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연애는 대학교 시절에. 저희는 연애는 안 했어요. 저희는 형제가 8남매인데요. 네. 저희 그 형제들 중에는 전부 80대 후반, 뭐 70대, 저도 70대 넘었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인데 동생까지 하고 전부 연애 결혼했어요. 그 나이에도요. 예. 근데 저만 중매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들끼리 아는 사이에 예.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 사모님은 우리 박 선생님을 어떻게 보셨다 그래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첫 인상이 있으셨어요. 첫 인상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예. 지방에 계실 때 예. 충북 영동이에요. 예. 근데 시골에서 선을 보고 그러면 금방 소문나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절에서 만났어요. 절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보다도 그 장모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분은 아주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한 분이에요. 자기 의사 표현도 안 하고. 근데 헤어질 무렵에 그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충청북도에는 거기 감이 많아요. 감나무 이파리가 단풍이 들어 새빨갛잖아요. 근데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뭡니까? 가장 빨갛게 느껴지는 거를 집어가지고 서로 주세요. 연시? 아니, 이파리. 이파리. 단풍든 이파리. 단풍 이파리. 근데 그러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거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책갈피에 넣어놓고 만난 날짜가 1972년 10월 19일, 20일 이때였거든요. 그 날짜를 했는데 책갈피에 놨더니까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민 오고 이러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써가지고 한국 재동포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감나무 잎새라는 제목을 쓴 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입선이 돼가지고 제가 금으로 된 24K로 된 메달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시인이나 뭐 수필 또 그 문학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뵈면은 상당히 그 감성적이시고 사물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예리하게 생각하시고 문학적으로 해석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제 사물에 대한 관심 같은 거 이를테면은 길가에 아스팔트에 이제 금이 간 데 있잖아요. 거기에 민들레 같은 거 싹이 터가지고 거기서 꽃이 핀다고 해요.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글거리 또는 소재라고 하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찾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게 되는데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집안에 그 잔디밭에 잡초 뽑으면서도 얘기거리가 생기고 그래요. 참 이런 분들은 사랑도 참 그렇게 좀 색다르게 좀 뭐 유별나다 그럴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가요? 글쎄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겉으로 모양을 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만히 있으리랄까 그 상대방이 그 호감이 갈 만한 얘기를 머리를 짜가면 내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느끼죠, 그래도.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중매는 했습니다만 여러 번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결혼을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라고 하나요? 그런 거 예로 제가 그 무렵에 결혼을 이제 몇 달 내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결혼하자느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때쯤은 해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한 말을 어떻게 해야 멋있게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너무 흔고 누구나 하는 얘기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걸어가면서 헤어지기 직전에 나한테 시집 올 생각이 있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서슴없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 뭐 저 같은 걸 뭐 어쩌고 뭐 그 제가 부정하게 많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첫 마디가 저는 반찬 아무것도 만들 줄 몰라요. 이런 게 근데 너무가 어이가 없고 얘기지도 않은 얘기해가지고 그걸 저희 누님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요절복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야 그거 나도 고도의 그 수락 고수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벌써 뭐 응락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한테 미안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질이 복도 없는 여자야. 요즘 여자들 남자 만나면 평생 팔자 고치고 사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왜 이 고생이냐. 그러면 이 사람 서슴없이 알기는 아는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촌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식이 없는 것 같고 또 자기 표현을 그 억지로 상대방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저희 문학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써가고 있고 글을 쓰는 순간에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다 돌아보게 되고 어떤 자성하는 거,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또 청하신 노래 듣고 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이별이에 따뜻한 공간와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 이별이지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이것
You 예, 덕분에 제가 지금 노래를 두 곡을 했습니다. 예, 모두가 사랑해에는 무슨 또 얽힌 사연이 있으십니까? 얽힌 사연이라기보다도 그 내용, 가사 내용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그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에도 어떤 가식이 없는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생활의 하나의 그 표본으로 삼고 싶은 감. 이렇게 소박하고 그 아기자기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 노래는 여러 번 들어도 좋아하고 또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 선택하는 것도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근데 좀 예람된 말씀이지만 이 문학하시는 분들은 참 말씀을 잘하세요. 아이고. 아니 제가 이렇게 겪어본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왜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말씀하는 게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스튜디오 자체가 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과연 제 진실된 이 속에서 나오는 바른 소리고 듣는 이들로 인해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생각됩니다. 자, 그 시라는 건 뭐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시라는 무엇인가요? 글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시라는 마음이다. 이제 각자 해석하는 방법이 또 따로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시를 쓴다, 수필을 쓴다,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얘기고, 진술된 마음이고, 소설하고 틀리게 허구가 없는 이런 얘기잖아요. 삶 자체도 그런 식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와 수필을 쓰게 된 동기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원래가 내성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건 네 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여러 날 결석으로 한 일이 있고, 또 선생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아는 것도 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은 저를 별명을 뚝보나 아니면 소죽은 귀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죽은 귀신이 아마 말도 않고 그냥 이런 걸 표현을 했는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그래도 하는데 묵직하게 글쎄요. 부모님들은 보신 것 같은데 소는 좀 이렇게 끈기가 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때에는 제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나 생각으로나 오해도 받고.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하면은 그게 정원한 제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제 모습을 다시 살리겠다 이거보다는 이것이 아닌데 실은 이거였는데 이런 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는 제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글로는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쓰게 됐고 심지어는 저하고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월남 가서 산란을 했지만은 이 친구하고도 아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나누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틀려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뭔가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오해가 생기고 인해가지고 거의 한 달, 두 달까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자그마치 편지를 10장을 썼어요. 자기 설명도 하고 변명 같은 것도 용서도 비는 얘기,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 말로는 못하겠으니까 그걸 썼는데 이거를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뭐 편지로 보내기도 뭐 하잖아요. 우편으로. 그래서 이거를 봉지에도 넣어가지고 이 친구의 집에 가서 자기 방에 쓰는 겨울이면 군불 때잖아요. 불 때잖아요. 아궁이에다 넣어놨어요. 아궁이에 넣으면 잘못 타버릴, 그럴 수 있는데 이 친구가 항상 자기 아궁이에도 자기가 불 피기 때문에 이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꺼내 본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한 열흘쯤에 제 가방 사이에 또 편지가 들었어요. 그 친구도 말을 않고 편지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러니까 편지 첫 마디가 이거 불로 타버릴 뻔했잖아 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아쉬울 뻔했네. 그런 것도 그렇고 자기 설명 오해에 대한 설명 이런까지 해져 있어요. 아니 뭐 불에 탈 뻔했잖아 임마 무슨 마음이 다 정해내졌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이랬는데 이제
글로서 대신하고 싶으니까 조금 대담해지더라고요. 못마땅한 것도 나타낼 수도 네, 있고 네.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서 나와놓고 싶고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또 시조도 예. 시조는 그 우리나라 그 고시조가 있고 그 현대 시조라는 것도 있는데 이 우리 시조풍은 그 어떤 포맷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글자 숫자 3434, 3434, 3543 이런 글자. 음악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곡 같은 거나 가서 보면 전부 시조풍의 시예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랫말도 좀 쓰게 되더라고요. 예. 노랫말도 쓰게 돼가지고 광길창 선생님이나 여기서 활동하신 이혜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클래식한 곡으로 그 만들어준 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시는 보리밭이나 과수원길 쓰는 저 박 선생님이 있죠.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가 등단을 했는데 그분들의 시도 보면은 그 노래 곡을 붙이기 상당히 좋은 투의 시조나 시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노랫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시나 또 이렇게 뭐 수필 쓰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또 전문가로서 아주 프로페셔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그래서 전 전문가라는 생각이고 저보고 아주 문인이다, 문학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인이시죠? 아니 그러면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닭살 돋는다고 하나요? 전 그거 영 못마땅하고 그래서 저는 글짓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수필집을 낼 때 제목에 그 수필집, 박용보 수필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추천해준 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이고 김병권 선생님한테 이거 수필집이라고 하기가 민망합니다. 이거 박용보의 잡기장이라고 하면 어떠냐. 박용보의 뭐예요? 잡기장. 잡기장. 잡기장이라고 있죠. 옛날엔 노트도 잡기장이. 이런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장난기 섞인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문학을 조금 모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있는 이들한테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모시는 그 교회에서 제가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겁내하는 것이 글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글쓰기가 겁난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글을 잘 쓰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쓰지 말라는 것은 괜히 허구나 가만히설 이런 거 가지고 오버하게 되죠. 그 좋은 말만 골라서 쓰려고 애쓰는 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 있는 거를 쓰자 그대로 써보라. 그게 바로 시고 그게 수필이다. 남편한테 쓰는 거 와이프한테 편지라도 쓰고 손자 손녀한테도 자식이나 한테 쓰는 것도 문학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써보라. 그래서 이제 가끔 홈목 비슷하게 그런 걸 써보고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되게 65세 이상이잖아요. 그 보면은 쓰는 거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어휘 자체도 고체 이런 말도 않고 또 한자 용어를 많이 쓰고 이랬는데 척해야 되니까. 지금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글들이 그렇게 젊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80노인이 쓴 거 보면 여학생들 이런 투의 말을 써요. 그 마음도 젊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람된 일 하고 계시고. 오늘 이게 따뜻한 봄날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쇼에 찾아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어제 제가 대학생분한테서 동부에 사시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뭐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쇼를 일주일에 2번씩 시청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핸섬하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희 쇼는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음악을 하신다든가 또 노래를 하신다든가 음악에 관한 이야기 소재가 많으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더욱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I love you.